아니 이렇게 관리해야 정확한 마진을 이해하고 수익이 나는 걸 느끼는 거라니까요. 제품 위탁 비용에서 판매 비용 뺀 게 내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 이 영상 안 보시면 영원히 마이너스 탈출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꿀벌TV의 머니비입니다. 혹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또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마진은 위탁 판매가와 내가 판매하는 판매의 차익을 마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용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만 생각하시지만 개인이 하실 땐 본인의 인건비도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광고비 또한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비가 간단히 만든 발생 비용들에 대한 항목인데요. 상품명, 판매가, 고객 배송비, 지불 배송비, 사입 배송비, 원가, 수수료, 공인비, 광고비, 인건비, 포장비, 기타 비용, 수수료, 부가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만 정확한 마진과 앞으로의 비용 정산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내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상품명은 말 그대로 상품명입니다. 판매가는 정말 친숙한 단어죠. 말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판매하는 제품 가격, 이것이 바로 판매가죠. 여기서 우리는 해당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즉 만원의 판매가는 9,091원에서 세 909원이 더해진 금액이라는 거죠. 일일이 계산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배송비인데요. 고객 배송비는 판매자가 설정한 배송비입니다. 보통 2,500원을 세팅하고 마진이 많이 남거나 이벤트성으로 무배 행사를 진행들을 하시죠. 지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배송할 때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사입해서 배송해주는 흔히 말하는 삼촌들이 있는데요. 물량에 따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원가입니다. 원가는 위탁 제품에 대한 제품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수수료가 6%라고 적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본 수수료는 2%입니다. 여기서 결제 형식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경우에는 총 3.85%에서 기본 2%를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5.8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은 공인비인데요. 앞으로 남고 뒤로는 계속 까져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혼자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진이 안 남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판매 제품 기준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머니비의 팁은 간단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관리 업무만 담당한다는 가정하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200만원으로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약 30개 가량의 제품을 관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만원에서 나누기 한 달에 30개, 약 2,000원의 인건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금액을 바로 엑셀에 넣어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하루 예상 일간 판매량의 이 비용을 나누어 주어야 정확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루 일간 판매량에 대한 계산은 사실 어느 정도 꾸준한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운영을 하셔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10개를 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앞서 나온 2,000원의 판매 제품에 10개를 나누어 보면은 200원이라는 공인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인건비는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즉 많이 팔면은 팔수록 공인비에 대한 부담감과 비용은 줄어든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장비인데요. 포장비의 경우는 완전 위탁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비용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입형 위탁 또는 직접 제조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즉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위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소린가?
실제로 소량일 경우에는 박스 비용도 발생하고 포장 비용도 발생하고 배송 관리 비용도 발생하고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즉 판매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난 후에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입 배송비인데요. 사입 배송비는 사입을 하실 때 쓰는 배송 비용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크닉 바구니 10개를 구매를 해서 2,500원을 지불을 한다 라면 우리는 한 개의 제품에 250원이라는 사입 배송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비. 광고비는 나중에 판매되는 제품군들이 많아짐에 따라 제품별 광고 마케팅이 얼마나 원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품이 많아지면 이러한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머니비는 제품 마진의 약 한 15% 정도 책정을 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럼 엑셀시트에 하나씩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간이가세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매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고요. 표로만 보신다면 이 정도의 기준으로 판매를 했을 때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마진이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면 추후에는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을 적용을 할 때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 안에 상기 시트는 댓글에 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진행한 부분이라서 데이터들이 100% 명확하진 않지만 판매 전에 상기 내용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편에는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 및 상위 노출에 대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꿀버TV의 머니비였습니다.